정말 다양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어머님들 고민을 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어머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크기를 기대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컨텐츠 개발팀 팀장 윤수빈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사립유치원과 영어유치원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가르쳐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어 컨텐츠를 보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들 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영어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 그러면 공통적으로 제기된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어책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학습지를 하나 더 시키는 게 좋을까요? 혹은 학원에 가서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말문이 트이지 않는데 우리 아이 스피킹 학원에 데려가는 게 좋을까요? 등등 정말 다양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어머님들 이런 고민을 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어머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크기를 기대하시나요? 시험 문제를 잘 맞추게 훈련된 아이로 성장하길 기대하시나요? 혹은 영어에 감이 있는 아이로 성장하길 기대하시나요? 네, 물론 시험 문제도 잘 맞추고 영어에 감이 있는 아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되는 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험 문제를 잘 맞추게 훈련된 아이가 영어에 감을 갖추는 아이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영어에 감이 있는 아이에게는 시험 문제는 저절로 따라오고요.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추는 것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네, 어머님들 저희 모두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감이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에 감이 있는 아이란 1번, 암기한 단어와 문장만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아이. 혹은 2번, 내가 준비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아이가 영어에 감이 있는 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3번, 내가 생각을 영어로 자유자재로 하고 또 나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대방을 설득까지 할 수 있는 아이. 이러한 아이가 영어에 감이 있는 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가 영어에 감이 있는 아이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3번이죠. 네, 대표적인 사람들 몇 명을 떠올려 보시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 영어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통역사분들을 통해서 또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머님들 혹시 어떠한 선수나 어떠한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네, 대표적인 분들이 있죠. 네,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고요.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분들이 인터뷰하시는 거를 종종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셨으면 어떻게 저렇게 영어로 인터뷰를 잘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영어에 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영어 학습을 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어로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영어에 감이 있는 아이가 되려면, 영어에 감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학습과 어떠한 과정, 어떠한 능력이 필요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어에 감이 있는 아이가 되려면 이렇게 3가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수준 높은 듣기 실력, 그리고 풍부한 어휘력, 그리고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 배경 지식, 이 3가지가 골고루 잘 갖춰져서 잘 균형 잡히게 발달이 된다면 우리 아이가 바로 영어에 감이 있는 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준 높은 듣기 실력, 풍부한 어휘력, 전문 배경 지식을 갖추려면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듣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우리 듣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토비랑 낸시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Good morning, 토비. Good morning, 낸시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을 딱 만나고 나서도 Good morning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듣다 보면 영어의 감이 생기면서 발화하는 그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발화도 잘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듣는 능력과 따라하는 모방 능력이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들은 대로 그 억양을 잘 살리고 리듬을 잘 살려서 잘 따라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 리듬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발음까지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대사를 외운다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대사를 외우고 말을 한다, 적재적소에 잘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와 문장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듣기를 통해서 단순히 듣기 실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화력, 발음, 그리고 단어와 문장에 대한 이해력까지 모두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어에 감이 있는 아이가 되려면 풍부한 어휘력이 필요한데, 풍부한 어휘력은 듣기뿐만이 아니라 읽기를 통해서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읽기를 통해서 풍부한 어휘력을 갖추게 될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도서를 계속해서 읽는다고 볼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more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그림책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몰이 이렇게 생긴 동물이구나. more hole이라고 하면 홀이 어디구나, 뭘 뜻하는구나. at the top of the hill 이라는 걸 보면서 이미지, 그림을 통해서 단어의 뜻을 유추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측의 이미지예요.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The moorhole was dry and snug, but more was very sad 라고 되어 있는데요. moorhole이 very dry and snug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snug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만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 만났어도 우리 아이들은 이 단어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dry and snug라고 되어 있으니까 dry랑 비슷한 뜻이겠다. moorhole이 지금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서 snug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어 뜻을 바로 알려주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나더라도 이 단어가 어떤 뜻이겠구나, 영어의 감을 갖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snug라는 단어를 또 다른 책에, 또 다른 문맥 속에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snug가 이러한 뜻이겠구나, 점차 독서의 양을 늘려가고 단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로 어휘력도 좋아지고 상황에 대한 이해력도 좋아집니다. 또한 이렇게 그림과 다른 문장 속의 단어들, 상황을 통해서 유추를 하게 되는 능력도 좋아지고요. 상상의 힘도 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를 통해서 영어의 감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 아이들이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전문 배경 지식을 잘 갖추려면 영어책 읽기와 함께 한글책 읽기가 병행이 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영어 지문을 만납니다. 자, what is wind? 바람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과학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러한 도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영어 실력은 좋아서 영어로는 쭉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읽고 더 이상 문제를 풀거나 자기가 추가 생각을 하거나 사고력이 좋아지거나 발화를 하진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배경 지식이 뒤따라주지 않아서 내용의 이해의 폭이 좁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글책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배경 지식, 전문 지식, 그리고 요즘 굉장히 중요한데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문해력, 그리고 어휘력까지도 갖추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머님도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요. 한글책 읽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영어책 지문을 그대로 번역한 한글책 읽기를 해주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한글책, 수준이 조금 쉽고
쉽고 낮은 도서를 여러 번 읽어도 좋습니다. 다양한 한글책 읽기도 꼭 잊지 말고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아이들이 영어에 감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감이 있는 아이가 되려면 어떤 걸 많이 해야 된다고 했죠? 듣기, 읽기. 자, 읽기에서는 영어책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한글책 읽기도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자,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인풋.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풋인데요. 우리 아이들 듣기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 읽기 꾸준히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빈도수를 높여서 노출의 양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또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키고 우리 아이는 책 읽고 듣는 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늘지를 않습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어머님들? 우리 인풋 대비 아웃풋 언어 습득 곡선을 그래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풋이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읽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읽는 것 대비 아웃풋이 정비례해서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언어라는 것은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고 듣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인풋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자, 이런 시간이 쌓이는데 이 시기에 아웃풋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우물트고 있는 그 과정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씨앗이 계속해서 물도 받고 햇빛도 받고 탄탄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 눈에 싹이 트지 않고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 너무나 이해하고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머님들 이 부분을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인풋이 쌓이고 독서를 즐겁게 잘 하다 보면 이렇게 아웃풋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단계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아웃풋이 언제 나타나는 걸까? 자, 우리 아이들마다 아웃풋이 나타나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어머님들. 어떤 아이들은 인풋을 조금만 시켜줘도 빨리 아웃풋, 언어가 발현이 되고 발화가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기간이 조금 더 걸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마다 각자의 때에 언어가 발휘가 되고 발현이 되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질도 성별도 나이도 모든 환경적인 요소도 다 다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어머님들 딱 3가지만 기억하고 가실게요. 첫 번째, 편안한 환경 속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하자. 네, 우리 아이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독서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을 때까지만 어머님들, 아버님들 옆에서 우리 친구들이 즐거운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게끔 같이 봐주시고요. 요 습관이 생길 때까지 칭찬과 격려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꾸준한 읽기와 듣기 꼭 해주세요. 1번만 습관 형성만 잘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읽고 듣겠죠? 꾸준히 읽고 듣게 되면요, 즐거움을 알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꾸준히 읽기와 듣기, 독서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꾸준한 인풋, 이렇게 읽기와 듣기, 독서를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스피킹의 기회, 상호작용의 기회를 주십시오. 자, 스피킹의 기회를 주실 때는요,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한국말로라도 좋습니다. 다양하게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학교에서는 어땠는지, 혹은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발성을 고려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스피킹의 기회를 주시고요. 스피킹의 기회를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스피킹의 기회는요, 어머님들 이렇게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리딩 단계가 다 다를 거예요. 가벼운 노출 단계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리딩의 초기 단계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리딩의 확장 단계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리딩이 가벼운 노출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요, 소리내어 따라 말하기, 정확하게 따라 말하기, 연속해서 따라 말하기. 자,
자, 보시면 따라 말하기가 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피킹도 저절로 갑자기 아이들이 리딩과 리스닝만 많이 하다 보면 갑자기 입이 트이는 건 아니거든요. 스피킹의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 스피킹의 기회를 초기에는 따라 말하기로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책의 음원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아이들이 따라하라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따라할 거예요. 혹은 따라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머님들께서 한번 I have a kite 이렇게 한번 따라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우리 친구들도 따라할 거예요. 혹은 책을 보면서 이미지를 보면서 얘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I have a kite 라고 음원이 들리면 우리 아이들이 I have a kite 다 말을 못해도 kite 혹은 옹알옹알 해도 좋습니다. 혹은 이미지를 보고 카이트라고 짚어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들리는 대로 한번 따라 말해보는 과정으로 스피킹의 기회를 갖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 리딩 학습자들, 이럴 경우에 스피킹의 기회를 이렇게 줘보십시오. 번갈아 가며 읽기, 혹은 책 속의 주요 표현을 말해보기, 혹은 책의 줄거리, 인상 깊은 장면 위주로 말해보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도서를 읽어나가면요. 한 번은 내가 Mr. Longlegs 캐릭터가 되어보고 한 번은 내가 로버타가 되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할 거예요. 부모님이랑 같이 번갈아 읽으면서 유대감도 생기고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즐거워하고요. 발음을 스스로 내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뿌듯해 할 거예요. 또한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주요 표현이 반복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Their gifts, their kites, their doors 등등 책 속에 나오는 이런 주요 표현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보는 활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책 속에서만 반복해서 읽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their chairs, their desks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 초기 단계에는 이 이미지를 보고 What can you see in this picture? 이 그림에서 뭐가 보여? 엄마는 하늘색 하늘이 보이고 저 뒤에 산도 있는 것 같네. 소녀는 자전거를 타고 있네. 그리고 저건 연인 것 같아. 근데 연은 무슨 모양이야? 무슨 색깔이야? 이런 거를요, 한국말로 얘기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가볍게 영어로 It is a kite. I can see a kite. What color is it? It's red. 이런 식으로 가볍게 영어로 얘기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피킹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네, 그리고 리딩의 확장 단계인데요. 리딩의 확장 단계, 우리 아이들이 책을 스스로 읽고 생각할 수 있는 단계다. 이럴 경우에는 비판적인 사고 활동을 해봐라 이랬는데 이거는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에게 질문을 하거나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는 활동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펜이랑 토드의 남매의 가족이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려고 짐을 챙기는데 토드랑 우리 펜이가 계속해서 짐을 챙기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저 침낭 챙겨요? 아니면 저 카메라 챙길까요? 저 양말 챙길까요? 계속해서 물어보고요. 부모님이 대답해줘요. 카메라는 챙겨. 아니야, 침낭은 챙기지 마.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요. 우리 가족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어봐요. Where are we going?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할머니 댁에 가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What are we going to do? 우리 가서 뭐 할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It's a surprise. 비밀이야. 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 우리 아이들이 책 속에서 궁금증도 굉장히 유발이 많이 되고요. 또 비판적인 사고가 분명히 가능해질 거예요. 저 같으면 이 상황에서 침낭은 안 챙기고 저는 아이패드를 챙길 것 같아요. 혹은 저는 스케치북을 챙길 것 같아요. 등등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이걸 챙길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챙기면요. 가서 저는 뭘 할 거기 때문에 이 물건을 챙기고 싶어요. 라고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친구랑 얘기를 해봐도 좋고요.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봐도 좋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갈 것 같은지,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할 것 같은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볼 수 있겠죠. 엄마가 침낭은 챙기지 말라 그러고 카메라는 가져가고 가라고 하는 걸
봐서는 사진을 찍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스피킹의 기회를 토론을 해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활동으로 가져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리딩의 단계별로 스피킹의 기회를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 안내를 드렸는데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또 궁금하시고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리딩은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스피킹으로는요, 비판적인 사고, 토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아닙니다. 스피킹으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단계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있으시죠? 자, 그럴 경우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스피킹의 기회는 이렇게 가져가세요. 자, 리딩은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읽으십시오. 스피킹의 기회는 조금 더 쉽게 가지는 겁니다. 따라 말하기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자,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 재미를 갖고 자발성이 조금 고려가 된 상태에서 따라 말할 준비가 됐다. 그럼 한 번씩 따라 말해보고 번갈아 읽어보고 책 속의 주요 표현 말해보고 줄거리 말해보고 그런 후에 비판적인 사고활동, 토론 이러한 과정까지 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기란 없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더 좋은 교육 정보 받아가세요. 저희 어머님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네, 첫 번째, 편안한 환경. 우리 아이들이 독서의 습관, 독서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꼭 만들어 주세요. 편안한 환경에는요, 정말 이런 물리적인 환경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정말 편안한 상태인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충분한 인풋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책을 잘 안 읽고 싫어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책을 꺼내서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엄마, 아빠가 책을 즐겁게 읽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본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궁금해할 거예요. 엄마, 그 책 뭐예요? 혹은 책을 읽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책을 스스로 읽기 힘들어하는 단계에는 읽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기에는 한두 권쯤은 같이 읽어드리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인풋이 이제 누적된 상황이라면 적절한 스피킹의 기회를 주셔라. 이렇게 세 가지를 꼭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제가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주시기에 앞서서 스피킹 연습,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네, 우리 어머님들 믿고 기다려주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가장 많이 중요합니다. 어머님들께서 조바심을 내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시는 것, 그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달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긴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어머님들 지금까지도 너무 잘하고 계셨으니까 우리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영어 교육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감사합니다.